제가 그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학원 이제 정규 프로그램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학원 정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학원의 프로그램이 저희가 한 7년 가까이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변화를 좀 많이 줬습니다. 왜 변화를 주게 됐냐면 매년 이제 교재와 관련되는 회의를 저희들이 하다가 회의 도중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모두에게 던진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에 보면 쉽게 쓰여진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저희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라든가 학원 전체의 수업의 방향이 너무 학원이나 강사들의 편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결국에 학원의 수업의 중심은 학생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넉 달 정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프로그램을 살폈습니다. 성찰을 한 거죠.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정해진 방향에 맞게만 수정을 했었는데 아예 방향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내부적으로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학원은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입학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입학 테스트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 학생은 저희 학원에서는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또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하위권 학생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저희는 원래 수업의 커리가 중심이 이제 수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 성적은 어떻게 할 건지. 수업의 내용은 쉽게 갈 거냐, 어렵게 갈 거냐.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모의고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입학하고 나면 3월 달에 바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거기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에서 올라온 지 한 달이 아니죠. 일주일이 채 안 된 학생들한테 실시하는 모의고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저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어머님도 학생들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하고 난 다음 과정은 이제 이거겠죠. 집중. 얼마나 저희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진단한 문제점은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가. 학원들은 사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저희 학원은 수준별로 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라고. 근데 내부 사정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원하는 건 일단 소수죠. 한 클래스 안에 몇 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수준이 맞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학원가의 현실은 어떠냐면 처음에는 이런 요구를 들어드립니다 하다가 점점 아이들이 붙죠. 그러면 교실이 꽉 찹니다. 그리고서 변명은 수준이 비슷하다면 이라고 저희들이 변명을 합니다. 근데 학원에 대한 불만이 막 쌓여가죠. 처음에는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교실의 크기가 얼마나고 그 다음에 책상이 몇 개인데 꽉꽉 들어차더라. 그리고 엄마 걔가 우리 학원에 다닌다? 나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걔는 우리 아이랑 수준이 한참 많이 떨어지는데 걔가 어떻게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하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입학 테스트는 왜 봐야 하나? 이제 카톡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건 정말 제 핸드폰에 있는 거거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카톡 보냈습니다. 물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영어 학원을 소개해 달라고. 국어 학원이 아니고요. 학원에 있으니까 학원 관계자들이면 다들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잘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학원인지 궁금하시지는 않죠. 제 친구는 대치동 쪽에 사는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토플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뭐 알아봤더니 어떤 학원이 괜찮더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학원이 잘 알아준다더라. 학원의 규모도 꽤 크고. 근데 그 친구 답변이 바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아, 우리 애는 수준이 매우 낮아서 못 들어간대. 레벨 테스트에서 탈락한다고.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학원에서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커리에 이 아이는 도저히 수업을 못하니까 이제 안 받겠습니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도 되지만 학원의 속내는 학원이 바깥으로 보이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죠. 저 학원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전교권 애들이 다 다닌다더라. 그리고 저 학원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들어가지도 못한다더라. 그래서 길을 쓰고 그 학원에. 이 친구의 고민은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학원이 없더라. 레벨 테스트를 보면 뭐 수준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제 친구는 동네에 집 근처에 있는 소규모 학원에 일단 보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더 큰 대형 학원에 보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 입학 테스트라고 하는 게 학생을 위한 건지 학원을 위한 건지 좀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은 매년 어머님들께서 이제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질문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고1 상위권 학생들인데 학원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장 급한 건 내신인데 수능을 포커스로 맞춰서 문학, 문법, 독서 비문학이죠. 세 가지를 같은 비율로 수업을 하면 자기한테는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고1 국어의 핵심은 일단은 문학이죠. 왜냐하면 1학기 때 죄송합니다. 1학년 내내 내신 시험에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죠. 암기가 엄청 많으니까. 1학년 내신 시험은 문학하고 문법만입니다. 독서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 학원이 독서를 1학년 때도 하는 이유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독서가 제일 어렵고 관심이 당연히 많으실 텐데 매년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최근 한 4년, 5년 사이에 보면 오답률에 항상 제일 상위권을 차지하는 문제들이 모의고사 비문학에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한 이제 유행 같은 게 있던데요. 중등 과정의 국어 전문 학원들에서 독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비문학을. 그래서 중학생 대상의 비문학 교재들이 출판사들이 발빠르게 이렇게 시장에다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책이 있고 이런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라고 하면 학원들은 그걸 당연히 반영을 하게 되죠. 커리큘럼에.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선행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 이 부분은 수업의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이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고1부터 수능 수업을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1부터 수능 수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버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내신 점수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1학년 때는 내신 관리가 우선인데 아이가 독서 비문학 숙제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신부터 생각해서 커리를 좀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장 급하지도 않은 수능인데 내신이 중요한데 왜 정규 수업이 수능 중심이냐 이렇게. 일단 저희가 이제 선택은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예비고일 학생들은 15주 동안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수능 기초, 수능 연습,
그 다음에 서연고반 이렇게. 물론 요 반의 명칭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스템은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일단 레벨 테스트 진행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3개 등급으로 나눌 거고요. 수능 기초반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기초반에 있는 학생들을 계속 기초반에 머물게 하면 제가 부모의 입장이라도 학원을 보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가 기초반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는 계속 기초반이더라. 그건 안 되죠. 레벨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수업하는 수능 정규 수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까지 한시적 운영을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8주 정도로. 그 다음에 서연고반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입학 테스트나 저희가 이제 기준을 둬서 심화반으로 운영을 할 건데 당연히 경쟁이 좀 치열을 하겠죠. 예,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벨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중학교 때 내신 성적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을 나눌 건데 반을 나눈 후에 이제 혹은 나누기 전에 전화를 주셔서 꼭 우리 아이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생각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아이들이거나 혹은 조금 높더라도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면 여기 들어가면 이 안에서의 분위기는 여기랑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제 경험에서는 억지로 들어간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만둡니다. 공부를 그만두지는 않고 저희 학원을 그만두죠. 그리고 다른 커리를 또 찾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쟁을 해 나가다가 학습에 부담을 느끼게 돼서 다른 학원으로 옮기게 되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국어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은 학원을 옮긴다고 해서 충족되지는 않더라고요. 입학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 성적을 60%로 그 다음에 중등 교과 성적은 40%로 그렇게 해서 수준별 반편성을 할 거고요. 선발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대로 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때 일단 저희가 어떻게 커리 진행을 할 거냐면요. 겨울방학 때 되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정규 수업입니다. 고전 시간은 50선으로 해서 고전 시간 작품을 문학에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능 기출 독서 그리고 흔히 문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업은 이렇게 3개의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로 나가는 건 모의고사하고 소설 읽기. 모의고사는 95개짜리 모의고사가 일단 기본이고요. 학생들이 그걸 어느 정도 풀어나가면 3월달 모의고사를 볼 때 굉장히 수월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 시험 체제의 차이점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합니다. 학교 내신 시험은 자기네들이 몇 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걸 45분, 50분에 풀기 때문에 일단 지문을 거의 안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다르거든요. 거의 본 적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80분 동안 45문제를 풀게 돼서 아이들이 집중력도 유지하기 힘들고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으면 일단 고등학교의 수업에 연착륙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모의고사 과제를 진행을 하고요. 소설 읽기 부분은 학생들이 국어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소설들의 경우에 소설 전체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서 알고 있으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아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소설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작품들로 나오는데 공부를 넓게 한 학생들은 이걸 만약에 자기가 공부할 때 봤다. 본 작품이다. 줄거리를 알고 있다. 작품 전체의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방학 때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읽히기가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매주 단편 소설을 2편씩 읽히고 그 다음에 독서 퀴즈 형태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이렇게 여름방학이 되면 커리에서 이렇게 현대시가 50선으로 바뀝니다. 이거 바꾸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고전시가만 하고 여름방학 때는 현대시가만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근데 당장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고전시가를 예비고1 겨울방학 때 해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정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3월 달부터의 정규 수업은 저희가 현대문학 쪽에 집중해 있거든요. 네, 어쨌든 1학기 여름방학에는 중세국어 문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학교들이 중세국어 문법은 2학기 때 내신 시험에 치릅니다. 교과서의 단원 순서도 그렇게.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독서에서 경제하고 과학지문, 고3 학생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경제하고 과학지문. 그리고 수능에서 매년 제일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여기고, 작년에는 과학지문에서 만유인력의 법칙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경제에서 환율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왔던 지문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경제와 과학 지문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겨울방학에 했었던 모의고사하고 소설 읽기는 여름방학에도 진행을 할 겁니다. 학기 중의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학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중심의 수업을 저희가 내부적인 결론은 포기할 수 없다. 대신 소비자의 욕구도 어느 정도는 저희 반영을 해야죠. 그래서 문학을 학기 중에 집중을 하고 독서는 뺐습니다. 대신 문학 부분을 집중할 때 문학 A, B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고요. 문학 A 부분은 일단 교과서별로 자기 교과서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제 내신 대비도 되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도 되겠죠. 그 다음 자료에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국어 교과서가 2015 개정으로 바뀌어서 교과서가 한 권으로 단권화 됐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의 수가 너무 적어요. 주변의 모든 학교들이 그래서 교과서 안의 작품만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연계 작품을 함께 해서 교과서에 8작품 나오면 학교에서 별도 프린트로 한 3배수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시험 범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이제 문학 A 시간에 저희들이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B 시간에는 출제 예상 작품이나 문제 해결 능력. 학생들한테 여기를 수업을 해도 작품 수업을 해도 어떤 중요한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작품은 이해하는데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 운영하고 문법은 교과진도 선행으로, 근데 교과진도 선행은 하겠지만 문제의 수준은 수능 기출문제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나중에 아이가 학원에서 나눠준 문제집 같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수능 문제하고 1학년 내신 문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문법 문제의 경우에는. 이게 좀 역설적이죠. 집중을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 예, 토끼는 일단 집토끼는 내신 국어이고요. 산토끼는 수능 국어인데 이 질문을 하셨던 아버님의 경우에는 수능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세대인.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신의 경우에는 단지 학생들한테 이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미리 알려준 형태인 거고 수능은 전혀 어떤 게 나오는지 예고가 안 된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신 대비 수업을 몇 주로 계획하는 거냐. 다른 학원은 벌써 한다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경쟁하는 학원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근데 이제 서로 경쟁 관계이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그 학원은 3월 개강하면 바로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는 그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데 정말 전화가 폭주했었어요. 우리 아이가 지네 반 친구한테 들었는데 걔가 다니는 학원은 내신 대비를 벌써 시작한다더라. 근데 왜 이 학원은 안 하냐? 왜 수능 중심으로 하냐?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내신 대비를 몇 주 하게 되냐면 8주 하게 됩니다. 8주. 8주 동안 내신 대비를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내신 대비 기간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내신 대비를
예습으로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내신 대비가 예습인 건 말이 이상하죠.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내신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과서에 필기한 거, 프린트 나눠준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설명한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서 학원의 교재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걸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가 예습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실지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이게 다르면 수업 시간에 잘 들어듣다가 얘기를 해줘라고. 거꾸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학원의 그런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과서 외의 작품을 수업을 할 때 어떤 학교는 부교재를 아예 만들어서 한 학기 동안 이걸로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주변에는 그런 학교들이 없고요. 다 쪽대본입니다. 드라마 쪽대본처럼. 선생님한테 애들이 다음 주에 우리 수업 뭐 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왜? 너 다니는 학원에서 알아오라고 그랬니?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프린트 나가면 알려줄 거야. 그럼 저희는 이미 다 끝냈거든요. 그러면 애한테 주말에 수업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무슨 작품이 나오냐를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쯤에 저희한테 어디를 나갔다. 무슨 작품을 나갔다. 그럼 저희들은 밤새서라도 교재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 진행을 하는 거죠. 하면서 계속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하고 있는 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학원과의 경쟁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신만 잘 나오면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내신 대비를 했더니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수능 준비하는 고3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한 3주 정도 합니다. 3주가 내신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다시 수능 수업으로 돌아오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버벅대요. 감이 떨어져서. 근데 고1, 고2를 학기 중에 계속 내신만 하다가 방학 때 돼서 수능 수업으로 잠깐 턴했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여기 근처에 자사고 오니까 어딘지 아시죠? 네. 들어올 때는 분명히 모의고사를 보면 다른 학교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나중에 2학년 때 되면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저희도 솔직히 손해입니다. 모의고사가 안 나오네. 학원을 옮겨보자.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고 학원의 매출과 상관이 있겠지만 아이는요. 나중에 고3 때 돼서 얘가 정시 모집이든 수시 모집이든 수능 점수가 반영되는 전형으로 입학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걸 따라가려고. 이거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 페이지에 넣느라고 제가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어떤 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1학년 겁니다. 왼쪽 걸까요, 어머니? 네, 이게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고3 모의고사 문제고 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거 그리고 언제 시험 본 거냐면 1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아이들 공부가 수능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교과서에 연계돼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냥 예상을 하고 교재에다가 넣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학원의 매출에, 죄송합니다. 자꾸 매출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그 시험 대비를 하면서 어떤 시나리오였는데 시나리오의 한 부분 장면과 관련된 작품으로 제가 그냥 고3 수업을 하다 보니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어요. 그냥 감으로. 근데 그게 나왔거든요.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입생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넣었는데 적중을 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뭐야 다른 학원은 맞췄대는데
그래서 그 학원은 어떻게 해서 맞췄대? 300개를 줬대요. 예상작품 300개는 뭐죠? 아이들이 그래서 나왔다고 그 학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원의 교재에서 적중했다 이렇게. 사실 그 적중했다 안 했다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운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 뭐 나올지를 예상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뭐가 나오든의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 뭐가 나올까를 공부하는 건 제가 보기에 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오든 풀 수 있게. 근데 그 수업의 포커스는 수능이어야 합니다. 대신이 아니고 중학교 때처럼 작품을 달달 외워서 그냥 문제만 봐도 풀 수 있게 하는 시험 대비는 못합니다. 고등학교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서에 8개 나오는데 다른 걸로 24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시험이 되면 시험지에는 또 낯선 작품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어떤 정말 이 신내림 받은 강사가 아니면 모르겠죠. 이거 지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주변 어떤 학교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나온 작품 전체입니다. 1년 내내. 근데 이게 수업 시간에 다룬 외부 작품이에요.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또 냈느냐? 그건 아니고요. 시험 때 되면 여기서 지금 자료가 빠졌는데 시험 때 되면 또 외부 작품을 또 넣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죠. 뭐 나올지 알려달라. 내가 어떻게 니네 학교에 내가 밤에 뭐 잠입이라도 할까? 이런 게 나오겠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 이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니까 이와 연계된 이런 작품에 이런 성격의 작품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런 걸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게 학원 수업이 돼야 되고.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케어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과제는 묶음책으로. 과제를 저희가 세 파트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각 교재마다 숙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따로 나가게 돼서 아이들이 나중에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안 가져갔는데요. 모의고사 오랜만에 내야지. 독서실에 있어요. 그러라고 하면 독서실? 독서실이 어딘데? 그러면 어떤 애들은 답을 안 하지만 정말 노련한 학생들은 학교 근처인데 바로 갔다 올까요? 아니야, 됐어. 다음 주에 내.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안 내죠. 과제는 이렇게 묶음책으로. 제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석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2번 하거든요. 근데 2번의 레슨을 받으면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개인적인 시간에 새벽에 가거나 해서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학원에 한 주 다닙니다. 오면 4시간 수업을 하죠. 4시간 수업을 하고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한다? 실력이 늘 리가 없죠. 천재가 아니면. 그래서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클리닉은 좀 이따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편성. 반편성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겁니다. 아마 일단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는 처음 반편성 된 거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반편성이 다시 될 겁니다. 계속 중간에 성적을 저희가 모의고사 성적은 누적을 하거든요. 누적된 성적하고 반편성고사 다시 봐서 반편성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꼭 풀어야 하느냐. 모의고사 때문에 학원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 이거 부담이 너무 크다. 어머님도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이는 그건 너무 힘들어하니까 숙제 안 해와도 그냥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모의고사는 일단 실전처럼 80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3 학생들 중에 3월달 모의고사를 보면 뒤에 지문 2개 정도를 못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하나 같은 불만은 시간이 너무 짧다. 나한테 5분만 더 주어주면 다 풀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모의고사하고 수능은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시간 안배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학생들한테 주고 시간을 제한 두지 말고 풀라고 하면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8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될 때는 나한테 편한 거를 합니다. 혹시 그 기억나세요? 고등학생 때 수학 정석 보면 앞에 집합하고 명제 부분만 정말 열심히 하죠.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서 뒷부분으로 가면 늘 새 책입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문학 좋아하면 그 다음에 문학에서 나는 현대문학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만 풀어요. 비문학 잘 안 합니다. 화작문의 문법도 잘 안 하고. 근데 모의고사 숙제는 그게 똑같이 들어있어서 아이들한테는 약이죠. 약. 쓴 약. 하지만 그걸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잘하는, 기가 막히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어머님도 혹시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생이 오답 노트를 한 그 샘플이 있어요. 안 나눠드렸나? 안 나갔어요? 이따가요. 그거 잘하는 학생, 그 학생은 고1 때부터 이거 모의고사 클리닉 할 때마다 자기가 틀린 오답 노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거의 뭐 탑입니다. 학교에 지금 고2인데 이번에 내신 시험에 하나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어, 뭐 국영수, 탐구 영역 다 맞고 그냥 중국어 하나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럼 너는 공부가 언제부터 갑자기 네 실력이 확 붙기 시작했느냐? 오답노트 정리하면서부터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학 내내 모의고사 할 거고요. 관리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매주 45문항짜리 모의고사 할 거고 그 다음에 매주 숙제로 내주고 성적을 계속 누적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시행을 할 때. 근데 안 내는 아이들이 있고 내는 아이들은 내고 안 내는 아이들은 안 내고 어떤 학생들은 내면 35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찍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클리닉이라는 걸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한테 수, 목, 금, 토, 일 중에 내가 수업을 듣지 않는 날 혹은 수업 듣기 전에 와서 모의고사를 OMR을 내고 그 다음에 낸 거에서 틀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주면 다시 풀기를 잠깐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가령 일요일날 오는 학생인데 일요일날 모의고사 숙제를 받아갔다. 그러면 수요일날 오며 가며 이제 학교 끝나고 지나가는 도중에 여기를 지나간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미리 이제 스케줄표를 받죠. 그래서 수, 목, 금, 토, 일 모의고사 클리닉 시간 넌 몇 시에 올 거야? 그러면 그 시간에 와서 모의고사 클리닉을 하고 가도록. 이거 하면서 모의고사 숙제 관리가 꽤 잘 되고 학생들도 금방 성적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싫어하는 학생들은 지독하게 싫어해요.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뭐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못 오는데요. 뭐 이렇게. 근데 어머님하고 통화해보면 다르더라고요. 어머, 저희 아이는 토요일하고 목토에 영어학원 가고 딴 건 선생님 다 펴요. 네. 그러면 억지로라도 잡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OMR 제출하면 다시 풀기하고 공통지문 해설하고 그 다음에 첨삭 지도하고 이렇게 수목금토일에 1시간씩의 수업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계속 수업료를 따로 안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는 학생들은 정말 악착같이 하고요. 강의 시간표는 이렇게. 그리고 이 현대시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특강 수업을 저희가 현대시로 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 1월 달에 개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 우열반을 나누면 독서의 경우에는 교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열반을 나눠놓고 뭐 컬이나 이런 걸 동일하게 나가지 않고요. 완전히 다르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기초반의 경우에는 8주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반 다시 이제 재편성을 하면서 올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 내신 지도 하게 될 때나 수업할 때 또 찾아뵙고 아니면 전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